자, 이어서 신소재 응용을 위한 전자기학 2부 5-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에서 다루게 될 예는 아까 앞서서 말한 열전달 혹은 또 앞서서 말한 기계공학적인 멤브레인 문제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원자력공학과 혹은 물리에서 다룰 수 있는 중성자의 확산에 관련된 문제가 될 텐데요. 이 문제를 이제 생각하기 전에 앞서서 기계공학에서 북이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없었을 때는 그런 북을 갖고 여러 군데에서 변형을 일으켜서 포텐셜의 랜드스케이프를 만든 다음에, 즉 경관을 만드는 거죠. 등고선을 만든 다음에 구슬을 갖고 그 구슬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통해서 전류가 어떤 식으로 흐를 거다라는 것을 예측했던 시대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와 같은 기계공학적 혹은 열전달과 같은 그러한 확산에 대한 문제와 조금 연관은 있지만 좀 다른 예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중성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 구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죠. 중성자는 양성자나 전자와 다르게 전하를 띠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장을 가한다고 해서 그 전기장에 반응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즉, 중성자는 전기장보다는 화학적인 driving force, 즉 화학적인 구동력에 의해서만 반응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 면에서는 열전달과 비슷한 그런 거동을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파이트, 즉 흑연 내에서 중성자가 어떤 식으로 확산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탄소는 천천히 움직이는 중성자를 흡수하지 않은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흑연 안에서 우리가 중성자의 구름을 한번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중성자의 구름, 원형의 구름이 있고 그 원형 구름 안에서 우리가 중성자가 계속해서 생성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어떤 양식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중성자들이 퍼져나갈까 하는 것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이 벌써 저 아래쪽에 그래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멀어질수록 중성자의 양은 줄어들겠죠. 그러한 농도 굽에 혹은 그레이디언트에 의해서 확산은 계속 일어날 것이고요. 우리는 그 많은 확산 중에서도 정상 상태를, 즉 스테디 스테이트를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대문자 n 이 파라미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문자 n은 x, y, z 좌표의 함수고요. 그래서 대문자 n 가로 열고 x, y, z가 될 것이고요. 거기다 델타 v, 즉 아주 작은 단위의 부피를 곱하게 되면 그 값은 그 단위 부피 델타 v 안에 있는 중성자의 수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보면 J, 즉 대문자 J, 저 볼드체로 된 J는 확산 벡터가 될 텐데 얼마나 중성자가 많이 흐르느냐,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얼마나 많이 흐르느냐를 표현하는 벡터가 될 것이고 그 J 벡터의 X 성분은 J sub X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J sub X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X 방향으로 흐르는, 확산되는 총 혹은 네트 중성자의 숫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 픽스의 제1법칙을 기억해 보시면 J sub X, 즉 JX는 마이너스 확산계수 D 곱하기 X 방향의 농도 9배 혹은 그레이디언트가 되겠죠. 그래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N이 될 것이고 여기서 D는 바로 확산계수가 될 텐데요. 이 확산계수는 우리가 평균 우리 중성자의 속도를 V 그리고
mean free path, 즉 충돌할 때까지 갈 수 있는 평균 거리를 L이라고 했을 때 3분의 1 LB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벡터 형태로 J를 만약 표현하게 되면 마이너스 D의 gradient N, 델 N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중성자의 확산과 정전기학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수식에서 이미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성자의 확산은 열 전달, 즉 열의 확산과 같은 형태겠구나라는 것을 금방 아실 겁니다. 즉, 열 확산에서 우리가 열 발생 소스에서 열이 빠져나갔을 때 그 플럭스로부터 생길 수 있는 내부 에너지의 감소와 실제 열 에너지가 발생되는 그 율을 함께 생각해서 풀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중성자의 확산에서도 각 점에서 중성자가 생성되는 율과 밖으로 빠져나감으로써 우리가 실제 그 숫자가 줄어드는 율을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정상 상태에서는 아까 목욕탕 비유처럼 들어오는 유입되는 물과 배수구로 나가는 물의 양이 같다면 목욕탕 물에 변화가 없듯이, 만약에 우리가 생성시키는 중성자와 밖으로 내보내는 중성자의 숫자가 같다면 그 안에 있는 총 중성자 숫자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항으로 있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N은 0이 되겠죠. 즉 시간에 따른 중성자의 0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걸 0으로 날리게 되면 델 J는 S가 되고 J가 마이너스 D 델 N이기 때문에 델 D 델 N은 마이너스 S가 돼서 저 식과 우리가 정전기학에서 배운 식을 또 한 번 잘 응시하면서 관찰해 보면 1대1 대응하면서 바꿔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놓고 보면 중성자의 밀도 함수, 즉 대문자 n을 우리가 거리에 따라서 구한다고 하면 이것은 마치 전하 구름이 있는데 그 전하 구름의 중심으로부터 나가면서 과연 정전기 포텐셜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전하 구름이 있었을 때 중심으로부터 밖으로 나갔을 때 전기장의 변화 기억나시죠? 전기장은 어떻게 되나요? 네, 중심에서 반경까지 갔을 때 선형적으로 올라가다가, 즉 R에 비례해서 올라가다가 표면에서부터 밖으로 나갈 때는 R제곱분의 1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전기 포텐셜은 이러한 전기장을 거리에 대해서 적분한 것입니다. 따라서 1차 함수로 올라가는 전기장은 2차 함수로 정전기 포텐셜이 바뀌는 걸로 바뀌어야 됩니다. 다만 올라가는 함수인데 전기장은 정전기 포텐셜의 마이너스 델 파이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입니다. 즉 전기장이 올라간다 그러면 정전기 포텐셜은 떨어져야 되겠죠. 따라서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지는 양상이기 때문에 2차 함수가 거꾸로 된 뒤집어지는 형태, 즉 그릇이 엎어진 형태의 오른쪽 반쪽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것이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0점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굴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표면에서부터는 R제곱분의 1로 감소를 하죠. 따라서 정전기 포텐셜은 R분의 1의 함수로 바뀌어야 되는데 적분하게 되면 역시 마이너스가 앞에 붙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돼서 같은 형태의 R분의 1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정전기에서 풀었다면 요걸 그대로 중성자의 확산 문제로 가져와서 중성자의 농도 혹은 밀도는 같은 형태로 우리가 변화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지점에서, 이 구역 내에서 모든 지점에서 생성되는 중성자의 양이 같다 할지라도, 즉 같은 속도로 중성자를 생성할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운데에 있는 중성자량은 늘 높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낮게 됨을 우리는 본 공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정량적이고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바깥쪽, 즉 구면 바깥쪽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우스 법칙을 생각해 보면 이게 점전화로 있건 구름 전화로 있건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구형 대칭이고 총합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 전체의 전하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탈 차지 Q는 바로 4파이 A3승 로를 3으로 나눈 값, 즉 3분의 4파이 A3승 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는 부피 밀도고 3분의 4파이 A3승은 저 9의 부피가 되겠죠. 그래서 파이가 바깥으로 갈 때는 3 입실론 제로 R분의 로 A3승이 되는 것을 우리는 가우스 법칙으로부터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안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역시 가우스 법칙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피 반경, 즉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위치와 같은 조건에 있는 구형 반경 내에 있는 전하들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전하는 저 Q of R이 될 테고 그것은 3분의 4파이 R3승 로가 될 것입니다. 요걸 잘 이용하면 전기장은 3 입실론 제로분의 로 R, 즉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요거를 적분을 해주면 phi inside는 마이너스 6 입실론 제로분의 로 R 제곱의 상수합값을 더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상수값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저 표면에서의 포텐셜은 밖에서 푼거나 안에서 푼거나 같아야 될 테니까 R을 A로 놓고 두 개의 포텐셜이 같다는 것으로부터 C를 저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하면 즉 저 반경 A일 때 phi inside와 phi outside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활용하면 네, 바로 C가 2 입실론 제로분의 로 A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요것을 대입해주면 phi inside는 3 입실론 제로분의 로 가로 열고 2분의 3 A 제곱 마이너스 2분의 R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엎어진 2차 함수라는 것을 저희가 식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공식을 갖고 이제는 중성자의 확산 문제에다 대입을 해서 중성자의 밀도 혹은 그렇죠, 밀도죠. 단위 부피탄 개수가 저 구형 바깥에 있을 때랑 안쪽에 있었을 때 어떠한 양상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바깥쪽은 3dr분의 SA3승이 될 거고 안쪽은 3d분의 S 가로 열고 2분의 3A 제곱 마이너스 2분의 R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가운데 즉 중심 부분의 N과 저 표면, 저 구표면의 그 N 사이에 그 비율이 어떻게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네, 2분의 3이 되죠. 즉 가운데의 밀도가 표면의 밀도의 1.5배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중성자가 같은 속도로 생성이 된다 할지라도 모든 위치에서 같은 속도로 중성자를 만든다 하더라도 저 구형의 기하에서 실제 중성자의 밀도는 가운데가 더 높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